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3일 목요일 아침,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고조에도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신중한 긴축 시사 발언 등으로 급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1.79%, S&P 500 지수 플러스 1.8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플러스 1.62%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이 이달 중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신중한 긴축을 시사하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달 FOMC에서 연방금리의 목표 범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0.25%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기되어 온 빅스텝에 선을 그으며 신중한 긴축 방침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어 현재 인플레이션은 2%를 훨씬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도 강한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은 특히 취약계층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되는 전쟁, 제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3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이후에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미국보다 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었는데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민간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47만 5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1월 수치는 30만 1천 명 감소해서 50만 9천 명 증가로 큰 폭 상향 수정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개적인 핵 전쟁 언급까지 나왔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연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동부 도시 하리코프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갔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날 국제유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급등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 오펙 플러스 증산 유지 결정 속에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면서 연일 폭등을 해왔는데, 이 WTI 4월 인도분 가격이요, 전거래일 대비 무려 7.19달러, 즉 플러스 0.95% 폭등한 110.60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유가가 110불을 넘어섰네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6천만 배럴의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죠.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 규모를 기존과 같은 하루 40만 배럴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공급 부족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 우리 우주님들 가끔 채팅방에 보면은 원유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정말 인버스는
정말 정말 주의하셔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업종별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네, 빨간불 다 켰습니다. 그동안 눌렸던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강한 반등 나와줬고요. 음, 좀 특징적이었던 거, 뭐, 최근에 은행주들도 많이 눌렸는데 다시금 다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이렇게나 폭등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등 에너지 관련주들 연일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날에 좋지 않았던 이 리비안, 다음 이제 이어서도 계속 좀 마이너스 13%대 현재 폭락하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노드스트롬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37.82% 폭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정말 다시금 이제 지수 한번 살아나니까 종목별로도 아주 좋게 살아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장 사실 어제 흐름 괜찮았어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이었죠. 외인기관 양 매수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사실 종가 베팅에도 너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쉽게 끌어올리다가 다시금 외국인이 좀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하면서 윗꼬리는 달렸습니다. 저항을 받았죠. 아무래도 요 60일선, 21선인가요? 21선에서 과연 오늘 좀 2720포인트를 단기 고점으로 삼고 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코스닥처럼 조금 더 강하게 다시금 이렇게 치고 올려주는지 우리가 체크하면 좋겠네요.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힘이 없던 이유는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 뭐 현대차나 기아 쪽에서 아직 힘을 좀 못 쓰고 있다라는 점과 삼성전자에서 아직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다라는 점, 외인기관 수급이 안 들어왔죠, 이 종목에. 요런 것만 좀 체크하면서 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바닥에서 흐름 강하게 치고 오고, 올라오고 있는 뭐 조선주, 조선기자재 아니면 뭐 건설 혹은 이제 꾸준히 상승 올려주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건 테마성으로 엮여가지고 뭐 곡물 사료 쪽 아니면 전쟁 관련, 에너지 관련 이런 쪽, 뭐 대체 에너지 이쪽이 참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그런 쪽은 사실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왔을 때 수익도 잘 챙기는 연습 또한 중요하다는 거꼭 체크 한번 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도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